전하의옥체에도 침이 효과가 있었사오니 세자에게도 침을 놓도록 하옵소서.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영의정은 한번 해먹어야지 병판이 뭡니까? 난 그대가 대인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 물러비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성난 암캐가 후원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인심이 흉흉해 장사가 안 됐는데 이제는 잘 될 것이라 대환영드립니다. 그래야지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멀쩡한 사람이 사흘 만에 왜 죽냐? (1636년) 인조 14년 12월 6일 의주 용골산에 봉화 두 자루가 올랐다. 봉화가 도성에 이르면 소란스러워진다. 김자점은 잠오산에서 봉화를 끊어버렸다. 서북방면 군사령관 도원수 김자점은 평양 인근 잠오산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7일 연이어 두 번의 봉화가 올랐다. 의주에 다급한 몸짓이었다. 소식이 도성에 알려지면 임금이 놀라고 백성이 동요한다. 김자점은 무시했고 더 이상 의주의 비명은 없었다. 김자점은 자만했다. 7일 압록강을 건넌 청군은 백마산성의 임경업군과 잠오산성의 김자점군을 상대하지 않고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조선군의 저항은 없었다. 팔기군을 앞세운 청군의 기세에 대적할 조선군은 어디에도 없었다. 영로와 역참은 적의 수중에 떨어졌고 봉화대는 봉쇄되었다. 산성에 들어간 군대는 고립되었고 통신은 마비되었다. 12일 임경업이 보낸 장계가 사선을 뚫고 한양에 도착했다. 청군이 이미 송도를 통과했다는 개성 유수의 장계가 조정에 도착한 날이 13일. 모든 보고는 뒷북만 치고 있었다. 청나라 선봉대가 정조와 안주를 지나는 동안 조선군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평양에 모혈 입성한 청나라 군대가 개성을 지나갔다는 송도 유수의 장계가 대궐로 날아들었다. 이때 청군은 이미 흥제원박 양철평을 지나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인조는 예방승지 한응일에게 신주를 받들고 강화도로 떠나라 명했다. 청나라 선봉장 타닥은 정묘호란 때 왕을 놓쳐버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수를 쳤다. 양화진이 봉쇄되고 김포가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임금이 허둥지둥 대궐을 빠져나와 강화도로 가려 했으나 이미 길이 막혔다. 인조는 숭례문 누각에 올라 탄식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호종 신하들은 가슴이 미어졌다. 발길을 돌린 인조는 구리개를 거쳐 시고문을 빠져나갔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넌 지 7일 만이다. 얼어붙은 삼전도를 거쳐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인조에겐 군사 1만 3천 명과 51분의 식량이 있었다. 팔도의 근황군이 산성에 갇힌 임금을 구하겠다고 출동했지만 청군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 식량은 떨어져 가는데 싸울 병력도 없는 조정 대신들은 척하파와 주하파로 갈려 갑론을 봐 논쟁만 벌였다. 결국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여진족 출신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조선은 이게 창피했던지 정축하성이라고 했다. 조선왕의 항복을 받아낸 홍타이지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인질과 수십만의 포로를 끌고 심양으로 돌아갔다. 이때 붙잡혀간 조선의 여자들은 포로시장에서 팔렸고 탈출해서 돌아온 여자들은 조국으로부터 배척당했다. 환양녀들이다. 창경궁으로 돌아온 인조는 전쟁 후유증 수습에 착수했다. 사원부와 사간원이 나섰다. 강화도 소의 임무를 맡은 제신들이 천년 요새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가하게 술 마시며 놀다 적의 배가 바다를 건너자 자기들만 살자고 도망갔습니다. 빈군과 원손을 버리고 도망간 검찰사 김경징, 부사 이민구, 강화유수 장신, 경기수사 신경진, 충청수사 강진은은 모두 율에 따라 죄를 주소서. 김자점과 심기원, 윤숙은 위배당하고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기고만장하던 김경징은 처형되었다. 강화도 앞에 외딴섬. 숨어 지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함락될 때 세자빈 강씨가 두 아들 석철과 석견을 피난 보냈던 천혜의 은신처다. 갈매기가 한가로운 바닷가에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사내가 있었다. 김자점이다. 도성 공기가 그립구나. 역시 그는 권력지향적인 사내였다. 반정군을 이끌고 자아문 고개를 넘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다. 그는 인조, 이귀, 이괄과 함께 광해를 몰아내기로 결의하고 홍제원을 출발하여 창의문을 부수고 창덕궁을 접수하여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핵심 멤버였다. 자모산성에서 실수를 한 건 인정한다. 헌데 내가 봉화를 차단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그런데 내가 독박을 쓰고 여기서 이렇게 썩고 있단 말인가. 이때였다. 그를 감시하는 군졸이 다가왔다. 모셔오라는 명령입니다. 어디로 가보시면 압니다. 배를 탔다. 파도가 배전에 부딪히며 철썩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배를 침몰시켜 수장시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몰골이 송연하다. 부질없는 공상에 잠겨 있을 때 배가 육지에 닿았다. 아니, 본도에 닿았다. 외폴이다. 포구에는 진장이 나와 있었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다던가. 한양에서 왔다 합니다. 니시라던가. 가보시면 압니다. 유배된 자라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언제 유배가 풀려 고관대작으로 복귀할는지 모른다. 잘 모셔 승진의 끈을 잡을 수도 있고 박절하게 대해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다. 진영으로 들어간 김자점은 의외의 인물에 눈을 의심했다. 쓰개 치마를 둘러쓴 여인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모셔왔습니다. 알았다. 나가 있으라.
수화를 거느린 진장에게 하대하는 것으로 보아 지체가 높은 사람인 것 같다. 니시온지요. 묻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사뭇 명령조다. 지난번 국문 때 내 그대를 눈여겨보았소. 장군의 꿈은 무엇이요? 이런지하의 하대다. 임금 앞에 불려가 직무유기를 추궁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다. 김자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었소. 우선은 여기에서 풀려나는 것이 소망이고 다행히 죽지 않고 풀려난다면 병조 반서나 한번 해보고 싶소. 하하하. 여자 목소리답지 않게 호탕하다.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영의정은 한번 해먹어야지. 병판이 뭡니까? 난 그대가 대인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소.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자점도 덩달아 일어났다. 아니, 이렇게 일어나시면 어찌합니까?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 불이요. 여인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을 뿌려주리다. 여인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여기 유배지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배란 정죄가 아니다. 해배하면 풀리고 입에하면 옮겨가고 사약을 내리면 마셔야 한다. 철저하게 자의가 제한된 타의의 삶이다. 장군을 죽이자는 공론이 있습니다. 네? 김자점은 현기증을 느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 전후 수습책이 여의치 못해 궁지에 몰린 인조는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그 선상에 김자점이 오른 것이다. 도대체 댁은 누구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분이라도 알고 싶었다. 장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물러비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자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었다. 정삼품 품계에 눌린 것이 아니다. 소용조 씨, 그녀는 궁궐의 핵이다. 후궁은 간택을 통하여 입궁하거나 궁녀로 들어와 임금의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 씨는 중전의 형부가 되는 승지 여의징의 청거로 궁에 들어왔다. 뒷구멍으로 들어온 것이다. 궁에 들어온 조 씨는 한눈에 인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종사품 수건에서 정삼품 소용을 순식간에 꿰찼다. 병약한 인여랑우와 숙이 장씨가 있었지만 인조는 요염한 조 씨에게 빠져들었다. 살려주면 은혜를 갚겠소. 결초 보은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오. 칼과 먹물을 준비한 김자점이 자신의 왼손 중지마디에 예리한 칼끝으로 상처를 내고 먹물을 집어넣었다. 완성된 글자는 주중 초심. 주와 초를 합하면 조가 되고 중과 심을 합하면 충이 된다.
조씨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 뜻이다. 믿어도 되겠소. 배신하면 손가락을 자르소서. 김자점이 문신이 새겨진 손가락을 내보였다. 사나이 대장부가 자르려면 그것을 잘라야지. 손가락을 잘라 못에 쓰겠소. 하하하. 민망해진 김자점의 얼굴이 붉어졌다. 알았소. 며칠만 기다리시오. 소용조 씨의 도움으로 유배가 풀린 김자점은 유배지 강화 유수가 된 지 한 달 만에 호위대장이 되었다. 초고속 승진이다. 순풍을 만난 김자점은 승승장구했다. 한성 판윤을 거쳐 병조 판서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가 바라던 병판직에 오른 것이다. 소용조 씨는 김자점의 우직한 성격에 끌렸다. 도움을 주면 돌쇠처럼 충성을 바칠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가장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목숨 바쳐 충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 대륙이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천하의 주인이 된 것이다. 청나라 군대를 따라 북경에 들어간 소현세자는 아버지의 나라 명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믿어지지 않았으나 현실이었다. 북경 천도를 완료한 섭정왕 도르곤이 소현세자를 불렀다. 불에 탄 잔해가 아직도 남아있는 자금성은 을씨년스러웠다. 북경을 얻기 전엔 두 나라가 서로 의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지금은 역사가 새로이 이루어졌으니 세자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본국으로 영고히 보낼 것이니 돌아가도록 하라.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고 세자를 볼모로 잡아간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청나라의 최종 목표는 북경이었다. 중원을 손에 넣기 위해 조선을 침공하고 세자를 인질로 삼은 것이다. 청나라가 대륙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선 조선과 명나라의 연결고리를 끊고 조선을 한반도에 묶어두려는 전략이었다. 통명전은 중전의 침전이다. 하늘의 길을 받아 왕자를 생산하라는 의미로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왕비의 생활 공간에 원비 인열왕후가 죽고 중전이 없는 공백기를 틈타 후궁이 슬며시 들어앉았다. 전란으로 많은 정각이 소실되어 마땅히 들어갈 곳이 없었다 해도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소용조 씨의 위세에 눌린 조정 대신들은 누구 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통명전은 동걸 내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화려하다. 성종 때 창건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광해가 다시 지었다. 창경궁 정전전을 명전전이라 지은 서거정은 편전을 문정전이라 짓고 왕의 침전을 순영전, 왕비의 침전을 통명전이라 명명했다. 내명부의 수장은 왕비 조씨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고 대궐 경륜이 짧다. 내전을 장악한 소용 조씨의 위세에 눌려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소현세자의 생모 원비 한씨가 살아있을 때부터
궁에 들어와 인조의 총애를 받은 소영조 씨가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불러 계시옵니까? 통명전을 찾은 김자점이 머리를 조아렸다. 대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와 있습지요. 동문서답인지 서문동답인지 모르겠다. 어느 직에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 네. 병조를 맡고 있습니다. 김자점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조씨가 퉁명스럽게 던졌다. 대감은 병판에 만족하실 겁니까? 그야 뭐... 김자점이 뒷머리를 극적였다. 얼마 후면 영상이 나이가 많아 그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 눈이 번쩍 뜨였다. 사나이 대장부라면 1인지하 만인지상 영상은 한번 해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감합니다. 군주에게 쓰는 언어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지금 어떤 직을 겸하고 있지요? 약방 제조입니다. 내가 영감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지요? 알다 뿐이겠습니까? 세자가 돌아오면 잘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추호도 착오가 있어선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통명전을 빠져나가는 김자점이 콧노래를 불렀다. 소현세자가 돌아왔다. 만국의 한을 품고 심양으로 끌려간 지 8년. 얼마나 그리웠던 조국인가. 하지만 부왕은 싸늘했다. 소용조 씨가 세자를 백방으로 모함했던 탓에 세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낸 청나라가 자신을 대신 북경으로 불러들이고 세자를 왕위에 올리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자빈도 돌아왔다. 그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내명부를 주무르던 소영조 씨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자빈이 누군가? 장차 왕후가 될 사람이다. 후궁인 자신과는 격이 다르다. 세자빈이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잡자고 들면 그동안 누려온 자신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세자 저하의 영구귀국은 나라의 경사입니다. 신민들의 기뻐하는 마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사오니 한 번쯤 하례를 올리고 오간을 우러러 뵙는 것이 도리입니다. 마음으로 경하에도 부족함이 없다. 인조는 냉담했다. 신하들이 세자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월 23일 저녁 식사를 마친 소현세자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한과 발열을 동반한 증상으로 시달렸다. 세자가 급한으로 시달린다는 보고를 받은 인조는 어이 박군으로 하여금 동궁에 들어가 살펴보도록 했다. 진맥을 마친 박군이 동료 어이들과 함께 양화당으로 향했다. 세자의 병이 무엇이더냐? 학질입니다. 무슨 약을 쓰면 되겠는가? 학질에는 열이 많은 풍악, 오한이 심한 한악, 비를 맞아 발작하는 습학, 고질병이 된 노학,
열도 오한도 미지근한 해학 등이 있는데 세자의 증상은 오한과 열이 있으므로 쌍의 음자 지용음, 지룡음, 강활 창출탕 장달환, 관음원을 쓰면 효험이 있습니다. 어이 유후성이 동의보감의 처방을 열거하며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질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당약을 준비하라. 왕명을 받은 어이 박군과 유성이 물러난 직후 약방제조 김자점이 들어왔다. 세자의 질환은 침이 특효입니다. 침이라 했소. 네, 전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하의 옥체에도 침이 효과가 있었사오니 세자에게도 침을 놓도록 하옵소서. 곁에서 잠자코 있던 소영조 씨가 침의 효험을 상기시켰다. 세자에게 침을 놓도록 하라. 탕약은 취소되었다. 양화당을 물러나온 약방제조 김자점은 급히 이형익을 불렀다. 세자저에게 침을 놓아라. 이형익은 공식 어이가 아니다. 그는 예산 대흥동 조씨의 친정집을 드나들던 침쟁이였다. 그는 침을 손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혀와 손끝으로 놓은 술사에 가까운 침의였다. 환자들은 그의 새치혁에 녹았고 손끝에 무너졌다. 특히 여자들이 현혹되었다. 혀를 찾는 그의 손이 은밀한 곳에 머무르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지러졌다. 그를 한양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 조씨다. 소현세자가 환경전에서 숨을 거두었다. 향년 33세, 발병 사흘 만이다. 날씨는 맑았으나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대소신료들은 망연자실 말을 잃었다. 소용조 씨의 언명에 따라 궁인과 궁노들에게 함구령이 떨어졌다. 입탄속에도 불구하고 궁궐 담장을 넘어간 소문은 빠르게 도성에 퍼졌다. 세자가 독살당했다며? 독살이 아니고 독침이래. 독침이나 독살이나 그게 그거지.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간 목이 2개라도 부족해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멀쩡한 사람이 사흘 만에 왜 죽냐? 학질이래잖아. 나도 학질에 걸려봤지만 남 한 번 흠씬 흘리고 나면 거뜬히 일어날 수 있어. 맞아, 나도 알아봤는데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풀어서 먹으면 그만이지. 사람 나름이지. 추운 오랑캐 땅에서도 살아난 목숨인데 학질 따위에 죽는 게 말이 되냐? 배우개와 칠패시장, 장사꾼들이 수군거렸다. 조정은 국장도감을 설치하고 국상체제에 돌입했다. 인조가 도제조 김자점을 비롯한 대소신료들을 편전으로 불러들였다. 사흘 만에 입관하라. 세자저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옵니다. 예조에서 난색을 표했다. 사흘 만에 입관하는 건 사대부와 똑같은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제궁이란 2글자도 쓰지 말고 구자를 쓰라. 구자는 사가에서 쓰는 것이므로 왕세자상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덕 서상리, 필선 안시현,
겸필선 신익전, 문학 오빈, 사서 유경창, 설서 장차주가 연대하여 진언했다. 쓰라면 쓸 일이지 왜 이리 말이 많은가. 인조가 역정을 냈다. 원으로 할까요? 묘로 할까요? 왕실묘제는 능, 원, 묘로 구분된다. 등극했거나 추존된 왕과 왕후는 능을, 세자와 세자비는 원, 강등된 왕과 사치는 묘로 칭했다. 연산군 묘와 광해군 묘가 여기에 해당된다. 묘로 하라. 인조는 세자의 사인을 규명하지 않고 어이들에게 관례적인 책임도 지우지 않은 채 이 폐인을 제안하여 입관을 서둘렀다. 예정된 수순처럼 거침없는 인조의 태도에 신하들은 입을 닫았다. 당대 최고의 풍수는 장진한이다. 그는 인조의 생모 개운궁을 김포로 천장하여 인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 김자점이 장진한을 은밀히 불렀다. 지관은 뭐하는 사람이요? 지상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땅에는 길지가 있고 흉지가 있다 들었소. 그렇소이까? 그렇습니다, 대감. 길지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흉지를 찾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풍수쟁이 40여 년 동안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난 지상은 모르지만 관상은 좀 볼 줄 아오. 그대가 그런 사람을 만날 상이요. 허허허. 김자점의 웃음소리에 소름이 끼쳤다. 김자점이 누구인가? 나는 매도 떨어뜨린다는 낙훈군 대감이 아닌가? 김자점의 집을 나선 장진하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튿날 궁에 들어간 장진하는 길지로 잡은 자리를 취소하고 흉지를 추천했다. 세자 소연이 죽자 인조는 세손을 배제하고 복림대군을 세자에 책봉했다. 그리고 자신의 수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세자빈 강씨를 사사하고 그의 아들 석철과 석견을 제주로 유배 보내 죽게 했다. 바로 자신의 친손자들이다. 이 모든 것은 소영조 씨가 기획했고 김자점이 돌쇠 노릇을 한 것이다. 소영조 씨의 부름을 받은 김자점이 후궁전을 찾았다. 실록이 우거진 통명전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어서 오시오, 대감. 소영조 씨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흘렀다. 마마, 문의였조옵니다. 하하하, 이 밤중에 문호라니 어울리지 않는구려. 가소롭지만 귀엽다는 표정이다. 사실 소영조 씨는 오늘 밤 인조를 맞을 채비로 몸단장을 하고 있었다. 허나 임금이 오지 못한다는 정가를 받았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구실일 뿐 귀인 장씨에게 가려는 연막이라는 것을 풀어놓은 아이들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하지만 투기는 화를 부른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심정을 위로해 준다는 것인지 불러주어 고맙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망극하옵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오늘 밤 전하를 매실 예정이었지만 성상께서 쉬고 싶다 하시어 대감과 차라도 한잔하고 싶어 불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께서 병판과 김대감에게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했다는데 참이요? 그렇습니다. 내구마는 오늘날로 치면 고급 승용차다. 경하하오. 모두가 마마의 은덕이라 생각합니다. 은혜라니요. 기왕이면 좋은 걸로 주다고 했을 뿐입니다. 황공 무지로소이다. 김자점이 소용조 씨 앞에 머리를 박았다. 무엇들 하느냐, 냉큼 차를 내오지 않고. 소용조 씨가 한문을 향하여 소리쳤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전 상궁이 차를 대령했다. 중전이 경희궁으로 쫓겨간 이후 중전을 모시던 내전 상궁이 아예 후궁전에 붙었다. 어서 드시지요. 예. 김자점이 찻잔을 들었다.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임금이 총애하는 후궁과 차를 마시는 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알 길이 없었다. 땅거미가 짙게 내린 궁궐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통명전에 다양이 그윽하다. 주군이 총애하는 여인과 마주하고 있는 시간. 한없이 황송했고 한편으론 불편했다. 바늘방석 같아 빨리 일어나고 싶은 생각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은 욕망이 교차했다. 그래, 저자의 공기는 어떠합니까? 성난 암캐가 후원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인심이 흉흉해 장사가 안 됐는데 이제는 잘 될 것이라 대환영드립니다. 그래야지요. 소용조 씨가 엷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알턴니가 빠짐으로써 만백성들이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었다. 조정에선 더 이상 말이 없습니까? 양주에 내려가 있는 청음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대체적인 정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대감의 노고가 크구려. 망극하옵니다. 소현사자와 함께 청나라에서 돌아온 김상원은 인조의 관직 제수를 사양하고 덕소에 내려가 있었다. 허나 그를 따르는 젊은 선비들이 인조에겐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대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을 알고 있지요. 소용조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예. 이번에 대감이 올라가면 그 자리를 청음에게 돌아가도록 하세요.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영의정 김유의 사직으로 영상 자리가 비어있다. 그 자리로 밀어올려 줄 테니 좌상 자리는 김상원이 사양하지 않도록 설득하라는 것이다. 어명보다 지엄한 후궁전의 명이다. 후원에서 불어오는 바깥바람을 쐬고 싶소. 후원 별당에 세자빈이 유폐되어 있을 땐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던 소용조 씨다. 헌데 이제는 그곳에서 불어오는 내음을 막고 싶단다. 행동대장으로 열심히 일했던 김자점과 그 기쁨을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다. 소용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자점도 뒤따라 일어났다. 조 씨가 통명전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휘영청 둥근 달이 걸려있다.
연못에 놓인 석교를 건너던 소영조 씨가 걸음을 멈추었다. 초롱불을 밝히고 앞장서던 나이는 다리를 건너갔고 다리 위에는 소영조 씨와 김자점 단 둘만이 서 있다. 대감, 궁녀들이 이곳에서 동전점을 치는 걸 보았소. 그러셨습니까? 연못에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행운이 따르고 뒷면이 나오면 그렇지 않다나 뭐라나. 호호호. 재밌겠군요. 대감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동전을 준비한 곳이 없어서. 김자점이 말끝을 흐렸다. 글씨가 새겨진 앞면이 나온다면 본전이고 글씨가 없는 뒷면이 나온다면 공연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꽁무니를 뺀 것이다. 그러실까봐 동전을 준비해 왔습니다. 소영조 씨가 동전을 내밀었다. 기라면 기어야 하는 갑과 을 사이다. 던지라면 아니 던질 수가 없다. 조씨로부터 동전을 받아든 김자점이 연못을 향해 동전을 던졌다. 축하합니다. 만극하옵니다. 김자점이 던진 동전에 상평통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행운이 온다는 뜻이다. 소영조 씨가 호들갑스럽게 축하했으나 김자점은 민망했다. 인조 11년 상평청을 설치하고 주조한 상평통보는 유통에 실패하여 구리와 주석을 중국에서 들여온 조정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었다. 유통 그 자체가 중단되어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평통보는 아이들이 제기를 만들어 차는가 하면 동전치기 놀이를 하는 용도로 전락했다. 김대감 손자가 준수하다 들었소. 황공하옵니다. 뜻밖의 질문에 김자점이 당황했다. 올해 몇 살이요? 10살이옵니다. 그래요. 이제 장가를 드려야겠군요. 아직 철부지옵니다. 호호호. 소영조 씨의 웃음소리가 구중궁궐 깊은 곳에 길게 여울져갔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후궁전을 나선 김자점은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이제 영상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는가. 있다면 왕실과의 혼인인데 임금의 딸을 손자 며느리로 맞아들인다면 가문의 영광이다. 지금 죽어 저승에서 조상을 베어도 여한이 없다. 김자점에게는 김식이라는 아들이 있다. 그의 아들이 김세룡이다. 그러니까 김자점의 손자다. 그 손자에게 소영조 씨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게는 효명옹주가 있다. 임금의 고명딸.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고 궁궐로 돌아온 인조의 시름을 풀어주던 외동딸이다. 임금의 서녀이긴 하지만 실세의 맏딸이다.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할지 난감했다. 조선 27대 임금 중 형제를 죽인 왕은 있어도 아들을 죽인 왕은 인조와 영조밖에 없다.
조선 518년 역사상 가장 용렬한 왕 인조가 죽었다. 뒤를 이어 복림대군이 즉위했으니 효종이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고초를 겪어서일까. 그는 즉위와 함께 북벌에 칼을 갈았다. 진정 힘이 있어서 북벌을 계획했는지 주종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내부용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설이 분분하지만 송시열, 김집, 송준길, 권시, 김상원, 이효태 등이 똘똘 뭉쳤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김자점의 최후는 비참했다. 인조가 죽은 지 6일 만에 대간들에 의해 탄핵당하고 효종은 김자점은 인조께서 승하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충성심이 부족할 따름이다. 라는 이유를 대며 그를 광양으로 귀양 보냈다. 그러자 김자점은 청나라의 힘을 이용해 효종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 홍천에 유배되어 있던 김자점이 역관 이홍장을 매수해 인조의 능지에 청나라의 연호가 아닌 명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 효종이 북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등을 몰래 청나라에 알린 것이다. 발끈한 청나라는 압록강에 군대를 배치하고 조선을 겁박했다. 조선은 청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경석을 내세워 무마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사신과 조사관에게 바리바리 뇌물을 싸주는 건 덤이었다. 1651년 효종 2년에 김자점의 아들 김식이 수어청 군사를 동원하여 반란을 획책했다는 영모 사건이 터졌다. 효종과 송시열을 제거하고 승성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의금부에 압송된 김자점은 형신 끝에 자복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사지가 잘리고 목이 잘리는 능지처참에 처해졌다. 그의 바람막이 귀인 조씨도 사약을 받았고 손자 김세룡도 처형되었다. 효명옹주는 섬으로 유배되었다. 김자점의 어머니와 첩 등은 모두 노비가 되었다. 왕실은 달콤한 유혹이다. 왕실의 인척은 기울어진 마당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다. 신분 상승의 지름길이다. 임금은 가도 족은 남는다. 질긴 끈이다. 그 끈을 연삼아 세세년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마약인 것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허나 끊기가 어렵다. 민무질 민무구 형제 심온, 한명회, 홍승주, 윤원형, 김자점이 말해주고 있다. 역사의 교훈이다. 김자점의 후손 중 하나가 바로 백범 김구라는 사실이다. 조상은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건만 그 후손은 나라를 찾기 위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